모두를 위한 경제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돈 버는 정보센터.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중입니다. 네, 여의도 돈버맨님 돈버맨. 오셨습니다. 네. 여의도 요즘에 어떻습니까? 벚꽃이 뭐 이제 폈어요. 폈다던데 어때요? 폈어요. 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벚꽃이 폈나? 그래서 이미 뭐 벚꽃이 쫙 펴져 있고 그래요? 어떤 나무는 아직 덜 폈고 그래서 벚꽃이 이제 슬슬 피고 있다 그럼 말씀드립니다. 늘 벚꽃길을 걸어서 오시겠군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항상 시위가 많아서 보기는 좋은데 굉장히 또 날씨 좋아지면 시위가 많아져서 그렇군요. 시끄럽습니다 항상. 저 아니 올해 아직 벚꽃을 가까이 못 봐가지고 네. 여의도 벚꽃 일찍 폈다는데 네. 얼마나 예쁠까 이러면서 예쁩니다. 지금. 피면. 네. 그렇죠. 우리 여의도에 땅도 있으신 권혁중 경제평론가님 네네.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시에서 폐업 고민하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 뭐 제공이 되는 지원 정책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소상공인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 사업을 이번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경영 진단을 통해서 맞춤형 종합 진단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퇴로를 하실지, 그러니까 폐업을 하실지 아니면은 경영 정상으로 가실지 이거를 이제는 판단해서 지원하는 정책이거든요. 요거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서울시만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예. 그 실비 지원 대상이 되면은요, 뭐 솔루션 이행에 대한 비용을 주는데 이게 한 최대 3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뭐 경영 진단을 받던 아니면은 뭐 폐업을 하던 뭐 다 300만 원 이내에서 이제는 실비 지원을 좀 받는 사업이고요. 사업 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고 하반기 사업은 이제 7월 이후에 이제 공고가 예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서울시 소상공인이고 내가 지금 폐업을 좀 앞두고 있다 하신 분들은 꼭 한번 노크를 해보셔서 내가 정말 폐업을 할 때 지원을 받을지 아니면은 폐업할 생각이 있었지만은 뭐 컨설팅을 받고 경영 정상화로 갈지 이거를 좀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네. 좀 전문가랑 같이 판단도 해보고 지금 상황을 진단도 맞습니다. 해서 결정을 함께 또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제 지원이 된다는 건데 네.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됩니까? 일단 순서가 좀 나눠져 있어요. 예. 이게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되면은 선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선순위를 줘요. 그게 뭐냐면 업력 5년 이상이신 분들이 조금 가산점을 더 받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선발이 된 다음에 이제 진단을 할 거예요. 컨설턴트가 가서 이제 진단을 합니다. 유지기업인지 아니면 한계기업인지를 진단을 해서 만약에 유지기업이다 그럼 경영 개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솔루션 이행을 하게 되고 만약에 진단을 했는데 한계기업인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는 회생해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폐업이 맞다라고 보면 사업 정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업 정리 비용을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는 이렇게 좀 이원화돼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지하기로 하든 네. 아니면 폐업하기로 하든 맞습니다. 둘 다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업 정리가 된다, 그럼 이제 컨설팅을 먼저 받으실 거예요. 컨설팅을 받게 되면은 일단 뭐 폐업 신고 절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고 관리라든지 양수도 관련해서 특히 이제 폐업할 때 세무 관련 이런 것도 이제 지원 받을 수 있고 컨설팅으로. 그다음에 만약에 사업 정리가 아니라 이쪽은 사업 진단을 받았는데 경영 개선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경영 지도를 하겠죠. 아니면은 뭐 전문 분야, 특히 이제 마케팅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경영 정상화에 나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래서 좀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좀 보고요. 무조건 뭐 폐업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폐업만이 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판단하게끔 하는 게 이번 아마 정책의 핵심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결정을 한다는 건데 네. 그 컨설팅 지원을 이제 받고자 할 때 뭐 일단은 어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두 가지예요. 이제 컨설팅은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경영 개선 컨설팅을 받고요. 아니면은 내가 한계입이다 그러면 사업 정리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 개선이다 그러면은 실제 이제는 경영 지도라든지 마케팅에서 이제 교육을 많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사업을 더 할 수 있는지 홍보 쪽 이런 것들을 이제 컨설팅 받는 거고 사업 정리 컨설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 패키지 사업도 연계를 해줍니다. 이게 나라에서 하는 희망 패키지 사업도 있고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라고 해서 이제는 아마도 이제는 폐업을 한 다음에 막막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직업 안내라든지 직업 교육을 해주는 이런 것까지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컨설팅을 이런 식으로 이제 심화 컨설팅을 받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컨설팅을 전문가로부터 받게 되면 네. 본인이 어떤 뭐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런 거 없는 거죠? 아, 전혀 없습니다. 이게 어차피 지금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다 보니까 뭐 실비 들어가는 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지원되는 게 컨설팅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컨설팅이 지원되고 컨설팅 다음 해가 이제 실비 지원이에요. 아, 실제 돈도 주네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네. 그 실비를 줍니다. 아, 그럼 만약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 돈 드리는 게 아니라. 폐업하는데 돈이 들면 그거를 서울시에서 제공을 해주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그래서 현금성 지원은 아니고요. 이제 실비 내가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를 이제는 만들어 서울시에서 이제 그거를 지원해서 이제는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비 지원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어떻게 돼요, 실비는? 네, 일단은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사업 정리가 있고 경영 개선이 있을 텐데 사업 정리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실비가 점포 철거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만나보면은요, 일단 가장 그게 힘들다고 하세요. 가장 또 목돈이 많이 들어가고. 네. 그래서 철거 들어갈 때 비용, 여기서 이제 최대 300만 원 이내로 해서 이제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게 아마 되게 현실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점포 원상복구비만 있지는 않고요. 사업장 양도 수수료 이런 것도 뭐 부동산 중개비 있잖아요. 네, 이런 네. 것도 지원이 되고요. 아, 300만 원 아까 그 안에서. 그 300만 원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영업 양도 광고비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는 양도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진행하는 광고 비용도 사실 해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같은 것도 사실 돼요.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서 임대료 5개월치 이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현실적인 정책이죠. 임대료 5개월치는 아까 그 실비 300만 원 안에서. 그것도 안에서. 안에서입니다. 다. 그 다 안에서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뭐를 할지. 근데 대부분이 아마 저기 원상복구비를 아마 쓰실 거예요. 만약에 지원이 된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현실적으로 뭐 임대료도 마찬가지 도움이 될 텐데 뭐 어차피 폐업하게 되면은 점포 원상 복구 하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그때 들어가는 아마 비용으로 다 쓰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근데 사실 이게 내 돈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업 정리고요. 네. 컨설팅을 받았어요. 뭐 진단을 했는데 여기는 유지 기업이 더 난 거예요. 판단을 받아갖고 컨설팅을 받았고 그러면 이제 경영 개선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경영 개선을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 홍보비 지원받고 교육 훈련비 지원받고 아니면은 환경 개선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책에서 환경 지원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옥외 간판을 바꿔요. 네. 이것도 환경 개선비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집기류를 바꿔요. 네네. 인테리어를 다시 해요. 이런 것들 다 환경 개선비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는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는 사업을 더 진행하는데 뭐 간판을 바꾼다든지 안에 인테리어를 바꾼다는 거 이것도 300만 원 실비 지원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어차피 내 돈 들어가는 거 이제는 지원 받아서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굉장히 현실적인 저는 정책이 이번에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보니까 뭐 사업 정리든 경영 개선이든 실비가 지원되는 건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네, 실비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아까 그 이제 사업장 원상복구 한다던가 만약에 폐업할 경우 원상복구 한다던가 철거 비용에 또 일부분 돈이 들어갈 것이고 그 외에 뭐 돈들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최대 300이고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쨌든 내가 내야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낼 수밖에 없네요. 점포 철거비만 하더라도요. 이제 보통 이제 희망 리터 패키지 같은 경우에다 이제 평당 8만 원 정도. 요번에 좀 올라왔고 12만 원 정도, 13만 원 정도인데 근데 그거 갖고 택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거 보통 이 자기가 했던 그 영업장을 철거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일반인 분들은 잘 개념이 없으시니까. 그렇죠. 근데 300보다는 좀 많이 들지 않을까 훨씬 싶어서요. 많이 듭니다. 평당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많이 들어가서 300 갖고는 사실 점포 철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300 정도는 이거 가지고 이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는 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냥 또 한 가지 이제 말라서 말씀드리면 그 희망 리턴 패키지에도 이 점포 철거 비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 예. 희망 리턴 패키지는 전국 대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희망 리턴 패키지를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서울시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은 전국으로 그러니까 전체 소상공인 분들이 폐업을 앞두고 있다 하신 분들은 무조건 가야 되는 게 희망 리턴 패키지거든요. 거기에 이 점포 원상복구비가 들어가 있어요 또. 물론 서울시랑 중복이 안 됩니다. 아, 그거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되네요. 이건 안 되죠. 예, 그래서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좀 아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시는 거는 서울시 지원 정책입니다. 네. 서울시에서 폐업 고민하시는 소상공인분들 전문가에게 진단받으실 수 있고 컨설팅 받으실 수 있고 또 실비 300만 원,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지원 대상 어떻게 됩니까? 일단 서울시 내에서 이제는 장사를 하신 분들인데 점포형 소상공인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영리 사업을 하시는데 점포형 소상공인이 아니신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소호 사무실에서 계시거나 공유 사무실, 뭐 공유 오피스 뭐 이런 데 네네.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안 됩니다. 이런 데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점포형 소상공인, 서울시의 점포형 소상공인은 다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혹시 뭐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나요? 당연히 뭐 휴업, 폐업이신 분들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치 이미 휴업하고 폐업하신 그쵸. 분들은 이미 하신 분들은 그렇죠. 기폐업자들은 이제 당연히 안 되고 사치 향락업종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 사업장 있으신 분도 안 됩니다. 예, 저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업장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임대한 사업장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임대한 사업장만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에서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임대료 내고 있는 분들만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타 분에게 이제는 임대를 받아서 임대료를 내신 분들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는 제외 대상이다. 그래서 자가 사업장이 그러니까 제외 대상인 거죠. 그래서 임대를 하고 있어야지만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신청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예요? 이게 원래 3월 23일까지였어요. 그럼 끝났어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늘어났습니다. 네, 3월 30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네요. 네, 그래서 3월 30일까지 이제는 신청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꼭 관심 있는 분들은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여기에 가보시면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가셔서 신청을 해보시기를. 그리고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전화하면 또 전화 잘 받아주니까 그래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바로 안내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라고 검색창에 네. 쳐서 누리집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고 전화해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거 전화번호는 일단은 그 다산콜센터 걸으시면은 바로 안내가 돼요. 다산콜센터. 네, 서울 120이잖아요. 서울 120. 네,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은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알려주세요. 이러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냥 무조건 서울시는요. 네. 다산콜센터로 통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무조건 궁금하시면 다산콜센터에 오면 다 연결이 돼요. 120. 그래서 가장 간편한 방법인데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의 어떤 정책, 네. 제도 관련해서 모르겠다면 무조건 120 걸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다산콜센터.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고민하시는 소상공인 분들 지원 정책 그 부분 조금 더 내용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냥 다산콜센터 120에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